송과선은 척추 동물의 뇌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뇌 방구 사이에 위치하고 제3 뇌실에 붙어 있다. 영적으로는 송과선의 진동 주파수를 높이면 또 다른 차원으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으며 우주 정보의 송수신 역할을 하고 영적 각성과 깨달음을 이끌어주며 상위 존재와의 연결을 도와준다. 회음부의 쿤달리니 에너지가 상승하여 이 송과선이 각성되면 제3의 눈이 열린다. 차크라는 인체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이며 제3의 눈인 아즈나 차크라는 7개의 차크라 중 상위 차크라에 해당하며 직관의 눈이라고 한다. 육체적으로는 이 기관은 세로토닌에 의해 분비 신호를 받아 멜라토닌을 만들어내고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패턴, 생체 리듬, 성적 발달, 면역계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친다. 송과선의 기능이 비정상적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송과선은 인체의 핵심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송과선이 건강할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한 것이다. 오늘은 책 몸의 정령 헨리를 통해 송과선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의 정령 헨리, 타니스 헨리엘저, 정승의 옮김, 정신세계사 발행. 며칠이 더 흘렀고 나는 여전히 아무런 기대도 저항도 하지 않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헨리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주제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에게 집중했다. 네, 헨리가 나의 생각을 읽고 대답했다. 이제는 당신도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길 바라요. 인간의 육체는 하나의 통합적인 체계예요. 각각의 세포는 지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신체 기관이나 기능과 의사소통을 해요. 잘못된 생각과 감정을 고쳐서 건강해지는 법을 너무 자세히 공부하다 보니 육체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걸 잊을 뻔했네요. 괜찮아요. 헨리가 대답했다. 육체의 질병과 질환은 정신체와 감정체로부터 시작되니까요. 그래도 오늘은 육체의 건강에 집중할 거예요. 육체의 기관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내가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 에테르체에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나는 온몸의 신체 기관에 생명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3개의 에테르 채널을 사용해요. 이 채널들은 7개의 각 차크라에서 하나가 되고요. 나는 육체, 감정체, 정신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동맥과 정맥 등으로 이루어진 수천 개의 나디를 사용해요. 나디는 흐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의식의 흐름을 위한 채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전하와 음전하가 복잡한 전기 회로를 따라 흐르듯 프라나, 생명력과 마나, 정신력도 나디를 따라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퍼져요. 꼭 그렇게 어렵게 설명해야 하나요? 그냥 당신이 하는 일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순 없는 거예요? 서양 과학에서는 아직 에테르 생리학에 대해 알려진 사실이 너무 적어서 힌두교의 용어를 써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몸의 영은 육체와 협력하는 에테르적 존재예요. 당신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 나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3가지 채널이 있어요.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채널은 척수의 수슌나 나디예요. 수슌나는 회음부에서부터 정수리에 있는 시옷 봉합과 시상 봉합 부분을 연결하는 중추 신경계를 관통해요. 뿌리 차크라에서 정수리 차크라까지 이어지는 거죠. 수슌나 나디는 몸의 중심 채널이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쿤달리니 에너지가 흐르는 곳도 바로 이 채널이에요. 이건 중심 채널이 오른쪽이나 왼쪽을 따라 흐르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 다음 하나로 합쳐져서 수슌나 채널을 따라 위로 흐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신이 자기를 띠게 되고 음양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 에테르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일어나는 일이지요. 예전에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도 이거였나요? 내가 물었다. 중심 채널을 따라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요. 헨리가 대답했다. 몸의 오른쪽에 있는 채널은 양극을 띠는데 이는 양의 성질인 능동적인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반면에 왼쪽 채널은 음극을 띠고 음의 성질인 수동적인 정신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지요. 이 두 채널은 모든 차크라마다 교차하면서 올라가다가 제3의 눈에서 하나가 돼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관한 기법은 이 두 채널의 에너지 흐름을 깨끗하고 강하게 만들어요. 가슴과의 합의를 연습하는 이 과정은 깨달음으로 이어져요.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함으로써 가슴, 심장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게 되면 당신의 전반적인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의식을 깨울 수 있어요. 이건 심장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해요. 새로운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이걸 전부 다 알아야 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곧바로 심장과 두뇌에 대해 알려주면 안 될까요? 내가 헨리에게 물었다. 나는 당신에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작용하는지 더 잘 알면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 행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 세 개의 에테르 채널을 통해 심장, 두뇌, 신체 기관들과 세포들을 서로 연결하여 그것들이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요. 당신을 통제하는 산염체와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그걸 가능하게끔 만드는 이 기관들의 에테르적, 생리적 기능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말했다. 서양의학이 에테르체에 대한 지식면에서는 뒤처져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물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이를테면 위스콘신 대학교의 리처드 데이비드슨 박사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 두뇌의 영역을 밝혀내기 위해 뇌의 정기적 활동과 혈류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데이비드슨 박사의 실험은 고도로 숙련된 묵상가, 명상가, 그리고 내적 성장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뒀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어요. 그랬더니 좌측 전전도 피질은 긍정적인 감정에 의해, 우측 전전도 피질은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 활성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죠. 그랬더니 그들의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주관하는 부위인 좌측 전전도 피질의 활동성이 평범한 사람들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났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정신은 몸처럼 단련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나 명상을 하면 두뇌마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데이비드슨 박사의 연구가 증명한 셈이에요. 하지만 두뇌의 변화가 어떻게 우리를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이끌어주는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손과 체에 대해 알아야 해요. 헨리는 내가 그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도와주고 싶어 했다. 손과 체는 두 대뇌 방구 사이, 그러니까 두뇌의 정 가운데에 있어요. 크기는 쌀 한 톨 정도이고 생김새가 솔방울을 닮아서 손과체라고 불러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손과체가 영혼이 머무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손과체는 인간의 의식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보편 지능은 인간이 의식적인 존재로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바로 이 부위에 코드와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았어요. 한때 예수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하나가 되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지요. 이 구절은 높은 주파수의 빛이 한 줄기 빛으로 제3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손과체에 들어오는 것을 뜻해요. 이 빛은 서로 다른 에테르 에너지의 줄기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광선들은 가슴 속에 있는 사랑, 지혜, 의지의 3중 불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완성을 잃은 구루였던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도 내가 끼어들었다. 이 3가지 에너지 광선이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광선, 의지의 길은 두뇌 표면 쪽의 회백질과는 다른 성질을 가진 두뇌 안쪽의 백질에서 주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반면에 성자의 광선, 사랑의 길은 두뇌 외부의 회백질에서 주로 발견된대요. 이 회백질은 생각을 표현하는 매개를 제공해요. 헨리, 당신과도 같은 성령의 광선,
지혜의 길은 적혈구에서 발견되고 신경에 흐르는 전류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요가 난다의 말이 맞아요. 헨리가 말했다. 그는 에테르적으로 실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육체와 감정체, 정신체에 있는 이 세 가지 에너지 광선들의 균형을 잡는 것이 바로 나의 기능이죠. 그래도 당신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각으로 내 기능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고 긍정적인 생각을 강하게 만드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거예요. 당신의 생각이 높은 주파수로 꾸준히 유지되면 내가 손과 체에 신호를 보내서 이전에는 당신이 접근할 수 없었던 생각의 코드를 열어요. 이 높은 차원의 생각이 더 고양된 감정을 만들어내 영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지요. 손과 체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나는 오랫동안 손과 체의 기능을 연구해 왔거든요. 내가 말했다. 그런데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더 높은 단계의 의식을 여는 데 있어 손과 체가 핵심 열쇠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는 손과 체의 두 종류의 결정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정체 중 큰 것들은 오디와 비슷하게 생겼고 다른 결정체들은 그보다도 크기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수분, 그리스어로 뇌 괄호를 이라고 불려왔어요. 수분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하학적인 형체의 결정체들인데 전하를 생산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 결정체들은 우리 에너지 진동수를 증폭시킬 수 있다는 말이 돼요. 수분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 기하학적인 형체의 결정체들인데 전하를 생산할 수 있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 결정체들은 우리 에너지 진동수를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돼요. 손과 체의 크기는 정말 작은데 여기서 사용하는 혈액의 양은 엄청나요. 거의 뇌하 수체에 버금가는 정도로 혈액을 사용하는데 이 부위보다 혈액을 더 많이 쓰는 신체기관은 신장밖에 없어요. 당신은 내 혈관 속을 흐르는 영이니까 내 손과 체를 거쳐갔던 적이 꽤 많겠죠? 맞나요? 네, 맞아요. 헨리가 웃었다.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과 체는 두뇌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신경들만 가지고 있어요. 손과 체는 많은 면에서 에테르체와 육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6번째 차크라, 즉 제3의 눈과 에테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6번째 차크라는 양의 채널과 음의 채널이 끝나면서 수슌나 나디, 중립적 성질을 가지는 중심 채널과 하나가 되는 부위예요. 당신이 긍정적 상태, 신에게 헌신하고 신에 대해 많이 배우겠다는 의지를 유지하면 나는 당신의 중심 채널을 따라 상승하는 전류를 사용해 더 높은 상태의 의식을 활성화할 수 있어요. 이것도 손과 체에 암호화되어 있는 일이지요. 손과 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그러면 나나 다른 사람들이 손과 체를 강화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손과 체의 독소를 해독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보편 지능과의 연결이 강화되기 때문이에요. 불소는 손과 체에 해로운데 유감스럽게도 손과 체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불소를 더 많이 흡수해요. 그러니 될 수 있으면 불소가 없는 수돗물이나 치약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제야 나는 이것이 진지한 주제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두뇌 기능에 대한 과학계의 새로운 발견과 영적 문헌들의 연관성을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